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완연한 봄이라고 합디다. 어제하고 오늘은요, 며칠 전까지 그렇게, 춥다 했는데요. 어제 낮에는 되게 더웠어요. 오늘도 낮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운전을 할 때는, 겉 외투를 좀 벗고 운전해야 되는, 그 정도로 따뜻했던 날인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 좋은데, 이번 3월 1일, 2일, 3일 대체휴일까지 해서 3일의 연휴가 있었는데 다 비가 와요. 젠장. 일기예보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오네요. 토요일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정말 경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비까지 도와주지 않네요. 날씨가 좀 포근하고 화창하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서천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밖으로 들로 산으로 야외로 좀 다니시면서 주머니 돈을 좀 쓰실까 싶었는데 비가 온다네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대한민국 2025년의 대한민국은 혼돈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해 보이곤 있는데요. 아직도 뭔가 확실하게 결정이 나려면 약간의 시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매듭은 지어져 가는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었죠. 그렇죠? 12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연말 연초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부러워하는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전 세계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느 순간 여행 금지 국가 뭐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였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너무나 똘똘 잘 뭉쳐서 대한민국 국민성이 좀 위기가 있으면 좀 뭉치는 게 있긴 있나 봐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국민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서로서로 힘든 것들 내색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지껏 잘 버텨오고 있고요. 3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하여간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테리왕자 군용 이야기 어느덧 2월 마지막 방송이네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젠장 또 한 달을 보냈어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니 이렇게 우리 고 대표님이 빨리 늙는다니 젠장. 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주셨습니다. 영원한 테리우스의 짝꿍이죠.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다음 달 한 15일 전후면 늦어도 한 15일 전이라고 그러면 뭔가 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이 나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나긴 날 것 같은데. 뭐 좋다기보다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조만간 있을 만일에 그것이 현실화 된다라고 그러면 대선이 치러지고 그게 두 달 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 빠르면 6월달 정도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다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권한을 침해한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임명을 권고했네요. 하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임명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저긴데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게 이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고 최대한 그거를 거부를 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대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대대행 예. 체제로 이제 예. LIC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이제 그 저 임명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헌재는 전부 다 이제 그 9명 정원이 체제죠? 이제 네. 차는 건데 이번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 데서는 거기서는 제외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뭐 서류라든가 과정에 입회를 안 했는데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또 뭐 시간이 더 딜레이 걸리나요? 되고 뭐 그렇게 되죠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아 차라리 다 끝난 뒤에 임명하세요. 뭐 그게 낫지 않나? 어차피 임명 될 건데. 그 올라가서 뭐 한 해 만에 이렇게 또 분란을 만들지 말고 클리어 시켜놓고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네요. 아무튼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 저기 뭐 계엄령이었는데 지금 그 여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컸어요. 여행 금지 국가 내지는 여행 위험 국가로 자제하라고 하는 네. 그것이 그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었습니다. 망신. 그러니까 그걸 그 최후 진술을 보신 분들은 안 봤어요. 아마 그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양극단으로 치닫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네. 갈라졌죠. 명확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그 통합이 돼야 되고 위기 속에는 단결을 하고 하는 어떤 뭉치는 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이었다라고 국민성이죠. 봤는데 요새는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 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보편적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아전임수로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것대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나?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반복됐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봐봐야 되겠네. 네, 저는 안 봐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혼돈 속의 전국이었습니다만 우리 민초들이 살아가는 거는 당장 오늘 내일의 때거리 걱정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계엄령이 정말 그 성공을 했다면 계엄이 성공했다고 그러면 노상원 수처 메모에 따르면 네. 아마 우리 테리우스님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다시 옛날에 그 삼천격들 가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의료인을 잡아가면 안 되죠. 우리 언론인도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지. 근데 우리 지역에 그 주간지 대표 잡아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저는 이 형님보다도 한참 밑에 찌끄레기인데 뭘 제가 무슨 일 있겠어요? 그 저기 역대 그 계엄령이 있었을 때도 네. 재판관들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재판관까지 건드려 가지고 진짜?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법원 그 대법에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박정희 때도 그렇고 사법부를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전두환 때도 그렇고 그때도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재판관은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법관은. 근데 이번에 재판관들을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 메모가 나왔었잖아. 난 그것도 안 홍장원 메모에서. 난 진짜 보기 싫더라고. 짜증나.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이거는 정말 막가파식 그런 잡아 넣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도 체포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말씀이 맞다면 대한민국은 얘대로 법치 국가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그 법을 준용해서 법을 펼쳐나가는 법관들을 손을 대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모두 다 쌓아놓고서 그냥 망국으로 가자는 얘기죠. 뒤집자는 얘기네. 에이, 근데 노상원이가 우리 인근처 사람이라면서 서천 사람. 왜 서천에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내놨어요? 이번 쿠데타는 계엄령은 충청도 사람들이
주가 돼서 한 거 아닙니까? 우와, 그래요? 네. 대통령. 경상도 사람들이 했을 때는 성공을 했잖아요. 거기는 군인 출신들이지만 여기는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군부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 먹히네.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씨가 안 서로 먹히네. 안 맞아서 그렇게. 노상훈 됐을 때요. 씨는 무당이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퇴임 후에 무속 일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 그런 학교 다닐 그 때부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부터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뭐 나름 그렇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방송 중에 중요하신 분한테 연락이 와갖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제가 문득 오늘 방송 중반인데 어린 왕자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왕자에 관련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네, 꽃과 어린 왕자 같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가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보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어린 왕자예요. 인간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은 세상에서 놀던 테리우스가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아유, 그 친구를 보낸 지도 꽤 오래됐네요. 그죠? 누돌프가 끄는 썰매 타고 한번 갔다 올까? 네, 한번 루돌프가 한번 태우고 좀 우리 어린 왕자한테 한번 어린 갔다 왕자 옵시다. 사는 별이 뭐지? 나 그 잃어버렸네. B612. B612? 예, B612. B612. 네. 거기 한번 갔다 오지 뭐. 가시죠. 좋습니다. B612. 그럼 꿈속에서만 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꿈속에도 살 수도 있고 뭐 이게 뭐지? 레드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 오늘은요 2월 27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너무 힘들게 지나던 겨울과 정신없이 산란하게 우리가 살고 있던 2025년의 겨울이 드디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해보다 올 막바지 추위가 조금 길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느끼시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춥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추운 거는 다른 겨울도 다 똑같았습니다만 다른 겨울은 그나마 그래도 3, 한, 4, 5이 제대로 지켜졌었거든요. 3일 춥고 4일 따뜻하고 했었는데 올겨울은 뭐 일주일 내내 춥고 열흘 내내 춥고 이러다 보니까 느끼시는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못 견딜 만큼 추웠던 건 아니니까 다들 뭐 건강하게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월 27일이고요. 오늘이 우리 댓글 달아주신 최유선님께서 오늘이요 무려 북극 고매 날이라고 합니다. 국제 북극 고매 날이라고 최유선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유선님은 어떻게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2월 27일 오늘은 오늘만큼은 북극곰을 드시면 안 됩니다. 국제 북극곰의 날이기 때문에 북극곰을 드시고 싶어도 오늘만 참아주세요. 북극곰은 내일부터 먹는 걸로.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이면은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2월 28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월 1, 2, 3 대체율까지 해서 3일 연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밖에 야외 활동 할 수 있는 거 계획 좀 세우시고 3일 연휴니까 좀 가까운데 가족과 연인과 아이들과 같이 여행도 좀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 나오셔가지고요. 고정만 대표님 한 주간의 또 소식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많은 소식을 좀 준비해 오셨을까 하거든요. 예. 준비하신 소식 하나 먼저 전달해 주시죠. 첫 번째 소식은 지금 일본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 가지고 네. 지금 뭐 사재기 현상에 품귀 현상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제 벼 재배 면적 조정 제도인데 이걸 이제 그 다수학 품종을 이렇게 심어서 그렇다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쌀이 지금 그 과잉 생산이 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이제 그 재배 면적을 좀 줄이고 타작물로 전환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 면적 조정 제도인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한 8만 헥타를 지금 그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의 8만 헥타를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이 8만 헥타를 전부 다 이제 인위적으로 한 13%나 15%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배정을 해서 그 감축 면적을 내려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감축 면적을 받은 충남도는 또 15개 시군에 그 13% 비율로 해가지고 감축해라. 감축을 하라고 이렇게 그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지시를 받은 이제 그 지침을 받은 일선 시군 서천군 같은 경우도 네. 28일까지 이제 그 13% 예, 13%의 이제 조정 면적을 또 읍면별 재배 면적의 13%로 나눠서 그 감축을 할 것을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그 이렇게 그 벼 재배 면적을 인위적으로 이 감축하는 것은 농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영농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농민회 쪽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야말로 이거는 그 우리가 그 9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그 산하 제한 맞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30년도 못 내다보면 그런 정책이었고 지금은 합계 출산율이 0.75명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지목된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 바로 옆 나라인데 여기도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그 일본이 이제 그 초밥을 이렇게 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초밥용 쌀이 미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 문제가 됐던 건데 이런 현상이 머지않아서 곧 닥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이 생산 기반이 무너졌을 때 그렇죠.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그 인위적으로 재배 면적을 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더위에 강한 그 품종 네. 기상 이변에 대비한 그래서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모색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쌀도 이 다수학보다는 밥맛도 좋고 한 그런 그 고급 쌀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벼 재배 면적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겠다,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한참 근시안적인 어떤 정책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서천군 농민회도 24일 날 김기용 군수를 만나서 면담도 하곤 했습니다만 뭐 그 김기용 군수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농민단체가 이 김기용 군수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제 하소연을 한 거고 그리고 어떤 실상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건데 아무튼 그 이 서천군에서도 지금 이 쌀 재배 면적을 지금 그 줄이는 게 이제 얼마를 감축을 해야 되냐면 얼마냐 1132헥타 정도를 지금 감축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자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감축에 이 참여를 동참을 안 하면 공공비, 중미, 이 수매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농민들의 입장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타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타작물도 지금 콩이라든가 이런 걸 심는다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부 그렇게 하면 논에다 콩을 심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작물의 그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폭락이고, 그러면 네. 결국 그 콩을 심었던 사람들은 또 다시 문제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네요. 계속 연쇄적으로 도미노 네. 상태로 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이거 제대로 비축도 안 해놓고 계속 생산량을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흉년이 온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뭐 홍수가 온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농작물들의 어떤 재배 면적들이 다 잘못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뭐 나중에 가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뭐 기근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농작물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식량 주권을 이게 가장 큰 식량 안보, 그렇죠. 가장 큰 안보 중에 그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이게 무기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 식량이 최대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야, 하여간에 음.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근시안적 행정 정책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전 국민들과 아니면은 뭐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그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공청회라도 제대로 열어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어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걸 갖다가 수렴해가지고 제대로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보다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떤 이슈가 있으니 뭐 어디로 모여서 같이 서로 공청회도 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그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책상머리 행정이 예. 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강화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게 일단은 우선으로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무릎을 탁 치고 잘못됐다. 뭐 근데 뭐 물은 이미 엎질러진 거고 그걸 뭐 주워 담으려고 그러니 담아지지도 않는 거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단체장들을 선출을 할 때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 4년 안에 뭔가 주민들한테 눈에 띄는 뭔가를 그냥 이슈적이고 반짝이는 뭔가를 그냥 탁 던져놓고 나서 인기를 끌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들 그런 것만 찾는 것 같아요. 저변을 좀 내려다 보시고 진짜 쳐다봐 주셔야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편들이 자기를 감싸고 눈을 가리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기 편으로 보이면은 안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즘 더 넓고 깊게 보는 안목들이 좀 많이 쇠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무슨 연예인 같아요. 팬클럽에다가 무슨 뭐 유튜브 뭐 이런 뭐 조회수에다가 구독자 수에다가 이런데 연연하고 아유 정말 더 이상 얘기하기가 싫어요. 아무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13% 줄인다는 게 말이 13%지 어떻게 주려고. 그렇죠. 참. 지난 방송에서도 쌀을 너무 안 먹는다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쌀이 뭐 품귀가 됐다.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니 뭐 관광객이 한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밥을 많이 먹었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발 좀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밥 좀 많이 먹고서 쌀 좀 모질라라 제발 좀. 그 바라는 바인데 바라는 바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별이 부르는 노래죠. 안부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별의 안부 같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부 맨 처음에 여쭤봤죠? 네, 제발 부디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 대표님 준비하신 소식도 하나 또 전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의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네, 의회가 뭐 5분 발언도 한 2건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공무원 갑질 논란, 네, 네, 네. 빚었던 이재 의원에 네. 대한 법원에서 조정 권고를 내린 게 있는데, 근데 뭐 사과하라고? 예,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그 이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서천사랑 상품권 발행 증액 촉구하면서 이제 꼭 할인율을 필요한 거. 예. 5%에서 10%로 이제 확대를 해라고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경석 의원 같은 경우는 서천관 내에 지금 둔벙들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둔벙을 복원해 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 증대나 이제 수질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뭐 그 인터뷰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네. 그러면은 뭐 게재에 그 5분 발언하셨던 여러 의원님 중에 그나마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만한 5분 발언을 강력히 촉구하셨던 이강선 의원님께 전화 한번 올려봐서 지금 뭐 하실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 한번 드려서 직접 그 5분 발언하셨던 의원님의 의중과 그리고 국민들께 어떤 식으로 그것들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원장님. 네, 어떻게 네. 이 긴 겨울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고 어떻게 이 봄날을 어떻게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주민들 현장 살피고 뭐 주민들과 소통하고 네, 또 뭐 조례 뭐 재정 준비하고 네네. 바쁘게 올해 들어서 또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벌써부터 그렇게 뛰어다니시면 올 한 해 어떻게 다니시려고 그래요? 몸 관리도 좀 하시면서 천천히 계획을 좀 짜시면서 다니셔야죠. 너무 바쁘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빠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지요. 역시 우리 서천군 대표,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다운 말씀이십니다. 제가 지금 네.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라디오 방송 중인데요. 일단 네. 네네네. 일단은 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지금 옆에 저랑 같이 라디오 진행하는 뉴스 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만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또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정권위원 이강선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네요. 목소리가 멋있어요, 오빠. 그러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게스트로 이강선 의원도 오셨네요. 목소리가 멋있어요. 네네.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님 너무 뜨니까. 자, 의원님 제가 전화를 불시에 왜 드렸냐면요. 네, 네, 오늘 지금 저 방송 중에 이제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께서 한 주간의 서천군의 소식들을 전하다가 의정 소식, 의회 소식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뭐 이슈와 5분 발언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지금 어려운 우리 서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주민들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5분 발언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이강선 의원님의 서천사랑 상품권 증액 발행권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인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자,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발행 확대와 어떤 그 발행 촉구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국민들께. 예, 그 재작년부터죠. 네. 재작년부터 그 정부의 교부세가 이제 삭감이 되고 하면서 우리 군의 이제 예산이 이제 사용될 예산이 이제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 지방채를 발행하고
뭐 작년에 이제 201억을 발행을 했고 올해는 또 200억을 발행할 계획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뭐 지난해까지는 이 지역 상품권, 네네.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이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작년도 그렇지만은 이 소비가 너무 크게 위축이 돼가지고 지금 골목 상권이 아주 지금 침체 상태가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아우,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점심 식당 같은 경우 점심이나 저녁을 가보면은 뭐 한 번 손님이 네. 한 번 회전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식당들 저녁 식당 같은 경우는 7시면 이제 문 닫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얘기는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인건비만 나가고 음. 그러니까는 아예 일찍 문을 닫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빨리 소비 진작을 시켜야 된다. 근데 소비 진작을 하는 데는 어쨌든 지역 내에서 돈이 돌아야지 네네. 이제 소비가 진작이 되는데 네네. 뭐 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렇죠. 발행을 하는 거다. 네네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밖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 그렇죠. 내에서밖에.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소비 진작하고 시키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네. 거기에는 이제 어쨌든 이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어쨌든 이제 기반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소비자인 주민들은 네. 이 저렴하게 그에 대한 이제 그 혜택을 베네핏을 받아야 되겠죠. 네, 예,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네. 5%의 캐시백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약간은 지금 문제가 있긴 한데 현장에서는 지금 10%를 캐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떻게 근데 되는 거지? 이건 이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네. 도움이 나쁘게 이제 작용되는 건 아니죠. 아니니까, 예. 예, 행정은 어쨌든 예산 원칙이나 네. 뭐 그 지방재정법이나 뭐 예산 원칙에는 문제가 지금 있기는 해요. 네. 위배는 되나. 네, 그것은 이제 따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는 네.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 아,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비 진작이 왜 지금 소비가 위축이 돼 있냐면은 네. 물가가 지금 아주 천정부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천정부지죠. 정말 네.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 주민들의 실질 소득, 그렇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맞아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감소한 감소되는 거죠. 예, 아이고, 감소되는 맞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네. 그러면 이게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지출이 감소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이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은 더 침체되고 자연스럽게 도미노 그래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악순환을 어쨌든 해소해서 좀 극복하는 방법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더 지금은 30만 원 한 달에 네. 30만 원을 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네네. 좀 더 발행해서 50만 원까지. 네, 50만 원, 네. 뭐 60만 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네네네.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것은 어쨌든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어차피 그 돈은 우리 서천군 관내에서 도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네네. 지금 저 댓글 주신 최 여사님께서 맞아요. 물가 때문에 외식도 덜덜 떨면서 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신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행정에서 좀 따라줄까요? 행정은 제가 이제 어쨌든 이 소통을 해본 결과는 네. 긍정적으로 지금 그 받아들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네. 어쨌든 지난해 예산안은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는데 뭐 추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좀 있을 거라고 뭐 예상하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군도 이 필요성을 또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아마 증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하루빨리 돼서 우리 주민들께서 어차피 소비하는 거 10%라는 캐시백이라는 게 좀 대단한 혜택이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그렇죠. 예, 엄청난 혜택인데 그 어차피 써야 되는 거를 쓰고 10% 혜택을 받는다면 그 10% 혜택 받은 것도 다시 또 다른 곳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네네. 캐시백이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30만 원을 사용을 하면은 3만 원이 이제 더 캐시백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33만 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3만 원을 쓰면은 또 거기에 또 10% 캐시백이 또 이루어지고. 그 예전에 말하는 복리처럼 그렇게 캐시백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3만 원에 대한 또 캐시백이 아하. 또 이루어지죠. 예.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아무튼간 아이고야. 네, 의원님께서 침체되고 있는 네네. 이 상권 회복을 통해서 주민들이 네. 어쨌든 이 소비라고 하는 게 이제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해가지고 네. 솔직히 뭐 우리 저 서천사랑 상품권 모아가지고서 장롱에 싸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5만 원짜리는 모아서 싸놓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서천사랑 상품권은 구입을 했으면 그걸 빨리 소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캐시백을 받아야지. 그 사랑 상품권은 아무리 쌓아놔봤자 그 산돈 그대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천 관내에서 돌 수 있는 어떤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꼭 이게 증액이 좀 돼야 된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올해부터는 이 서천사랑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아요. 네. 모바일로만 네. 어쨌든 발행을 하는데 네. 요걸 또 모바일을 사용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이 또 불편한 주민들이 계시지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른들께서는 힘드시죠. 예. 그런데 그것은 좀 익혀서 네. 배워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이 종이 상품권은 군산 같은 지역에서도 우리 서천사랑 상품권을 받아요. 군산도요? 예, 받는 곳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역 내 소비, 지역 내에서만 소비해야 되는 그 방식인데, 네. 왜냐면은 군산 지역의 그 상점에서 받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서천에서 쓰는 거지. 서천에서 이를테면 소위 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상품권 서천사랑 상품권 발행 취지와 어긋나는 그렇죠. 그건 아닌 그런 것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예. 그래서 소비도 이 종이 상품권은 할인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어치를 사면은 30만 원에 10% 3만 원을 네. 할인해서 27만 원을 내면은 30만 원어치 상품권을 주는데, 네. 그러면 결국 소비는 2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가게 소비는. 예. 예. 하지만 들어오는 거는 30만 원의 인컴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캐시백은 33만 원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만 원을 오롯이 쓰니까 27만 원 쓸 때보다 3만 원을 더 쓰게 하지만 더 소비가 늘어나죠. 여기 지금 분비로 3만 원을 더 주니까. 그렇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또 댓글에서 들으시고 네. 서천사랑 상품권이 생기면 뭔가 좀 빨리 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지금 큰일 났어요. 깡이요? 깡이 뭐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간 여러 가지 이 서천사랑 상품권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선기능이 훨씬 많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행하는 액수를 지금 30만 원에서 50이든 60이든 좀 증액을 하게 되면 네. 어찌됐든 그것들이 다 서천 관내에 있는 상가, 이게 지금 그 연매출이 30억인가요? 그
3억이 얼마죠? 얼마 이상인 데는 사용을 못 하죠. 30억. 아니요, 30억, 30억 까지. 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세금 신고를 했던 업체는 사랑상품권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큰 네네, 업체. 큰 업체.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중소업체가 됐던 영세업체들한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네, 어찌됐든 시장의 어떤 그 전반적인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네네. 중소업체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네, 관철시켜 주세요. 어떻게든.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주민들께서도 네, 요 부분에 어쨌든 이 서천상 상품권 증액 발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네, 우리 주민들께서도 네, 좀 군에 자꾸 이 요구를 하고 네, 의견들을 제시해서 이 서천상 상품권이 증액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함께 해 주셔야 이 행정에서는 군에서는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죠. 또 수용하고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뭐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 경제 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옆에서 고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네요. 이 의원님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우리 저기 원장님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전 입만 사는 것 같네요, 저는. 의원님 지금 어디 저 출장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니요, 뭐 차 옆에 세워놓고 그러세요? 네네네. 그래서 오시는 길, 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 네. 저희들이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의원님께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무턱대고 전화 한번 또 드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당연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좋은 의정 활동, 서천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 널리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이번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 대표님도 인사하세요. 네. 뭐 1년 3개월 남았나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우리 의원님 역시 발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의도로 발제를 했는지를 알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야죠. 이제 좀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자자가 부르는 노래죠. 버스 안에서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뭐 했을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자, 버스 타고 소풍 가는 거 정말 하고 싶다. 우리 예전에는 진짜 소풍 갈 때 버스 탄다 그러면 진짜 기대됐었는데 요즘은 소풍 자체를 안 가니까. 형님 어떻게 도시락 싸갖고 어디 소풍 가본 적 있어요 요새? 없죠. 언제 해봤어요? 도시락 싸갖고 소풍 가는 거 애들이랑. 글쎄 애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 그렇게 해본 것 같은데 김밥 사가지고 그럼 최소한 20년? 30년. 30년? 그래요. 지금 소풍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소풍은 아니고 이제 무슨 캠핑족들은 모르겠는데 가족들 간의 소풍은 없는 걸로. 근데 그 소풍을 안 가면 어느 관광지 가서 어디 그 식당이라든지 맛집이나 이런 데를 찾아들 가는데 이 서천의 맛집이라고 이렇게 이름난 곳들도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 글쎄요, 뭐 그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은 가령 뭐 아구찜을 이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 저기 뭐야 지역민들하고 네. 외지인하고 이제 달라요. 찾는 데가. 아, 그러니까 그렇지. 지역민들이 아는 집하고 원주민의 어떤 맛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MSG나 이런 거에 뭐 익숙해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막 듬뿍 뿌려놓은데 네. 뭐 이런데 좋아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 관광도 지금 너무 침체인데 지금 관광도 침체지만 서천하면 그래도 가장 유명한 봄 축제 중에 하나가 쭈꾸미 이제 축제잖아요. 쭈꾸미 축제 이제 조금 있으면 하죠.
뭐 이제 듣기로는 아직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명확하지 않은 3월 10일부터 3월 말일까지로 어떻게 정도 기간은 잡았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쭈꾸미가 안 잡힌다면서요? 아직 날씨가 그리고 남획을 좀 많이 한 것도 있고 쭈꾸미가 없대요. 요만하면 요만한 대로 그 지난 겨울에 크면 낚싯배들 크면 대로. 예. 그거 어떻게 막는 방법 없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 체장 이하인 그 쭈꾸미나 이런 것들은 잡지 말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뭐 작으면 뭐 졸여 먹고 뭐는 뭐해 먹고 우리는 그 저기 뭐야 크기별로 다양하게 어떤 그 요리하는 음식 그 저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그 잡으면 안 놔주는 거잖아요. 잡으면 안 나죠? 잡으면 다 그냥 그 배에서 예, 다 사가 가지고 다 와서. 라면에다 넣어 먹던데. 그러니까 작은 거는 그 자리에서 뭐 초장 찍어 초고추장 먹고. 예, 찍어서 먹고. 뭐 이런 화이트호스 식으로. 지금 우리 영상 나가고 있어요? 왜 나한테는 안 나가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요. 들어왔어요. 우리 뉴스서청 구정만 대표님 머리맡에 뉴스서청 구독 자세한 아이고, 내용은 네. http www.newssc.co.kr/로 되어 있다. 문의는 041-951-8232. 뉴스서청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여기로 연락. 야 이거 되게 늦다, 그지? 한참 늦네. 예. 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늦어. 이게 인터넷이 늦어서 그래요. 이게 참 시골이라고 깜보냐? 네, 우리 뉴스정 구 대표님 또 다음 소식 주시죠. 그 아까 조금 전까지 이제 의회 소식 잠깐 드렸는데 이제 드리자마자 이제 뭐 그 이강선 의원의 어떤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네네네. 그 의회 소식은 이거 하나는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천군 의회 의원 징계 처분을 놓고 의원하고 의회가 이제 그 법적 공방을 벌여왔었는데, 네. 그 당사자가 이지혜 의원이거든요. 네. 이지혜 의원이 이제 공무원 갑질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군의회가 이제 그 윤리특위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징계 결의한 대로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었는데, 네. 여기에 불복하면서 이제 그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이제 법적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요. 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7일 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서천 군의회를 상대로 의원 징계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지혜 의원과 징계 처분한 서천군 의회에 원고는 그 이지혜 의원이고 피고는 서천군 의회거든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조정 권고를 했는데, 예. 이 조정 권고는 뭐냐면, 원고인 이지혜 의원한테는 3월 정기회가 있거든요. 네. 이 1차 정기회가 열릴 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공개 사과할 거냐 하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라고 요구를 한 건데, 네. 쌍방이라고 그러면 이재 의원하고 서천군 의회거든요. 네. 양보해가지고 3월 열리는 정기회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의정 활동과 관련한 과도한 행위 등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라. 그러면서 차후에 의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의정 활동을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개 사과해라. 구체적으로 공개 사과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줬습니다. 아유, 판사님 아주 예. 친절하시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천 군의회에 대해서는 당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3년도 5월 17일 날 제31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지혜 의원한테 징계 처분을 내린 게 뭐냐면 출석 정지 20일 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이렇게 주문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재판부는 그 이재우 의원한테 징계 처분한 것 중에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정 권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양측 이 원고와 피고인 이재우 의원과 서천 군의한테 네. 우리가 조정 권고한 것을 4월 4일까지 그 수락할 건지 말 건지를 통보해라. 4월 4일. 예. 네. 만일에 4월 4일까지 통보를 안 하게 되면 본재판 하겠다는 건가요? 재판을 하겠다. 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안 하면 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어쨌든 하나의 재판부 입장에서는 화해 화해 권고를 본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화해를 하는데 단서로 이제 이재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해라. 사과 왜 안 한대요? 그걸 불복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했던 건데 네. 결국은 이제 판사님도 이렇게까지 하라는데. 했는데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음. 서천 구민들의 대표라면서요. 뭐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요. 의원님들 서천 구민의 대표라고 말씀하시면서 뽑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손가락, 자기 숫자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시즌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끝나고 나면 이게 너무 이거 제명이 아니라 너무 이거 이 재판에 대한 명목이 좀 치사하지 않아요? 갑질. 참. 예, 이제 공무원 갑질 논란은 이제 우리 뉴스서천 인터넷 지면을 보게 되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네. 현재 지금 이재우 의원 같은 경우는 서천의 시민단체 대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 단체의 한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과 네. 지금 현재 세 명이죠. 네. 두 사람과 함께 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천경찰서 수사를 받고 지난해 7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금 송치가 우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 아직 답이 없잖아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뭐냐면 서천군청이 현재의 자리로 이전을 해서 준공했던 날, 네. 뭐 개청식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날 개청식에 앞서서 시내 모처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의원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을 네. 녹음을 해서 네. 녹음한 내용을 민간인을 거쳐서 네. 이게 시민단체 대표한테 연결이 가서. 넘겨졌고 예. 이 시민단체 대표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하고 소개를 했고 그 네. 카페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특정 지역 신문이 보도를 했던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이강선 의원이 네. 이건 동료 의원들끼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확인도 다 해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녹음해서 이렇게 퍼뜨릴 일은 없다. 그래서 어찌됐건 사석에서 점심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서천경찰서가 수사를 벌여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지혜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럼 같이?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식사했던 자리에서 그래서 이미 회의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녹음하거나 그럴 때는 말 한마디를 안 넣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흔히 이제 녹음을 할 때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테이블에다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찌됐건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이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한 지가 이제 그 발생해서 지금 현재 그 1년 검찰에 넘어갔는데도 네. 아직까지 지금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탄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수사 촉구.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사로 인해 가지고 담당 검사가 또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가 그래서 세월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담당 검사 하나가 처리해야 될 네. 그런 뭐 그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그래서 일산 경찰서에서는요, 고소장이 들어오면 이걸 사건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사건을 이렇게 분류하는 곳에서 본 다음에 이게 사건이 돼도 불기소라든지 불송치를 할 만한 사안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은 고소인하고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아예 그 사건을 뺀다든지 또는 취하서를 쓰게끔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불송치 불기소가 될 사안이라도 접수가 돼버리고 나면 그거를 조사해야 되고 그거를 편철해야 되고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행정적인 수사행정적인 어떤 그 인력 소모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법을 잘 알아. 이제 너무 법을 잘 알고 이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그 일선 법을 집행하는 그 관서에다가 뭐 내가 진짜 개인과 개인 간에 진짜 말로 풀던 아니면 어떤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도 에라이씨 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끄적끄적 대갖고 다 보내더라고요. 그놈의 네이버 변호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이랑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다 어떤 법에 편성해갖고 그쪽에다가 다 의뢰해서 A씨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것도 또 좀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네요. 네, 네. 자,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의 전날 2월 27일입니다. 테리왕자 공중이야기 오늘도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신 소식이 또 있나요? 뭐 또 있긴 합니다.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죠. 이어서 계속. 모처럼 책 소개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책이요? 네, 우리 네네. 그 지면에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지만 그 김인규 그 화백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발행한 책이 우리는 왜 그림을 못 그리게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해서 교육 공동체 벗에서 발간을 한 건데요. 김민규 선생님 그림 잘 예. 그리시는데.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국 매체에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옛날에 떠들썩 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미술 교사도 지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 미술 교과 모임에도 몸담으면서 이제 그 미술 교육 연구를 쭉 해오신 분이고, 네. 또 자제분 중에서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미술 활동도 지도도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중학교 미술 교과서도 여러 차례 대표 집필도 하셨던 그런 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지금 그 장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미술 수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미술 수업을 맡으면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배우는 시간이 됐다. 초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에서 미술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되짚어보는 시간도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 확인한 것은 이 미술 활동이라는 것은 자기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누군가로부터 배워 익히는 활동이기 이전에 네. 스스로 표현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게 되었을까라는 거는 이 어른들이 막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유치원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막 개입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어떤 이 표현들을 하면
첫 발자국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교사는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아이의 몫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서 이제 미술 지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자신의 수업은 과제나 주제를 제시하지 않고 다만 재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교사는 알맞은 재료를 제공해서 그 아이들이 그 표현 욕구라든가 의지를 자극하고 독려하는 데 그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이분이 퇴직을 하고 초등학생을 지도하면서 느낀 내용을 토대로서 이 저술한 책인데 어찌됐건 이 책에서는 미술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술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일반인 우리한테도 다 그게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아이가 이제 지금 유치원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아이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이 책은 꼭 사서 봤으면 좋겠다. 사보시면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림을 못 그리게 됐을까? 그 내용을 그 내용대로라면 철저하게 옆에서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뭐가 있으면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 제공하는데 그치고 어떤 표현이라도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둬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면 이분이 경험에서 나온 걸 위주로 해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네. 아마 보시면 다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거다. 책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가 넘는 책이긴 하지만 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아이 미술 교육에. 근데 이거 미술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거에도 다 통용이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 고 대표님 말씀 많이 들어봤죠? ADHD라는 말. ADHD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뜻인데요. 이게 막 부산하고 막 뭐라고 해야 자기 버릇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 애들을 ADHD라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ADHD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증상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DHD 질환 중에 AD형 질환이 있고요. H형 질환이 있어서 ADHD는 디소더라고 하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AD라고 하는 것이 주의력 결핍이고요. H는 과잉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주의력이라든지 관찰력이라든지 창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유치원 초기 한 4세, 3세, 4세, 5세 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때 주변에서 어른들이 손을 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뗐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잉 보호라거나 과잉하게 어떤 라인을 정해주는 아이들이 주로 나중에 이제 걸릴 수 있는 게 AD형 ADHD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력이 결핍이 됩니다. 주의력이 결핍이 된다는 건 뭐냐면 주변을 살필 여유를 못 갖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준, 누가 알려준 그대로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들도 ADHD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죠. 그렇죠. 얌전하게 있는데 컵을 갖다가 자꾸 떨어뜨린다든지 볼펜이라든지 지우개를 갖다가 툭툭 떨어뜨려서 책상 밑으로 떨어뜨리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ADHD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막 부산하게 떠들고 뛰어다니고 막 정신살란하게 하는 아이들만 ADHD가 아닌 거죠. ADHD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인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주의력 이런 것들을 그네들이 스스로 익히게끔 하는 것이 ADHD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 정식과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겠네요. 역시 전문가다운 아이, 말씀이십니다. 과찬이시고요. 자, 내일은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이면 우리들이 잘 모르는 날이죠. 그냥 2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1960년 2월 28일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민주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날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자유당이 그 야당의 선거 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전부 다 학교에 등교해라 라고 명령을 해서 대구 시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봉기에서 일어났던 시위를 벌였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제 발판 삼아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정말 거센 민주화의 불꽃이 일어났던 그런 기폭제가 됐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 하면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그냥 2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이날만큼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어떤 불합리한 어떤 불합리한 어떤 야당의 여당의 집권당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봉기했던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월 28일은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2.28 민주운동 기념일 전날이고요. 우리는 이제 3월 며칠 날 봐야 되는 거야. 어느덧 또 3월 달에 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2월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또 고 대표님은 또 한 주간 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한 주에 한 번씩은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 주시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는 없었어요. 이번 주에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토요일 날 서천군 독거노인 돕기 자선 1일 다방을 열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뉴스서천은 고 대표님께서도 오시기로 했었는데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못 오셨는데요. 그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독거노인 돕기 성금을 많이들 내주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조만간 서천군 사회복지실 예, 거기를 통해서 서천군에서 선별된 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뉴스서천 고정만 대표님께서 사진 한 장 찍어주시고 기사 한번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고 대표님, 우리 주민들께 끝인사 한번 하시고 끝내시죠. 뭐 매번 똑같은데요. 그 이번 주에 사실은 그 좋은 소식을 그 서천여고 세팍타크로 김희슬 코치를 소개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지훈련 때문에 그 못했고요. 다음 주에는 꼭 취재를 해서 좋은 소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무튼 내일만 지나면 오늘만 지나고 내일 하루만 근무하면 또 3일 연휴가 있으니까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시고요. 저희는 좋은 소식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또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 주가 마무리되고 한 달이 또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3월 맞으시면서 이제 좀 기쁨과 희망을 갖고 맞이하는 또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리오스였고요. 옆에는 우리 루돌프 고정만 대표님이었습니다. 끝곡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에릭남이 부르는 노래죠. 봄인가봐. 같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